차렷 구독자 여러분들께 경례 근대박. 자, 모신나강. 유명한 모신 나가는 M1891이에요. 이게 7.6mm 총. 요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제식세총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러시아가 공업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 총을 당장 대량 생산을 못 하는 거야, 얘가. 아 총은 개발했는데 생산을 대량으로 못해? 생산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 위탁. 그렇지. 어. 위탁 생산. 어. 프랑스에다가. 아, 프랑스에? 프랑스의 샤텔로 조병창이라고.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세기에 러시아하고 프랑스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그때 당시에 풍자화를 보면 항상 프랑스는 풍자화가 뭐냐면은 백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 모습이고 남자는 그 붉은 수염을 기르고 있는 신사가 나오는데 둘이 항상 팔짱 끼고 있어. 이런 게 나와. 사실 독일 그 뭐 프로이센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을 가운데 두고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도 생각한 거지. 근데 우리도 자체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에서 기술자도 초빙하고 설비도 한번 들여오자. 그래서 서둘러요. 그래서 1893년부터는 러시아 내 조병창들에서도 이 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896년까지 약 150만 정 가까운 M1891이 나옵니다. 그리고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졌을 무렵까지는 380만 정. 그럼 일선의 메인 보병 부대는 다 그렇지. 모신나강 가지고 있을 정도가 돼요. 명실공히 이제 러시아군 제식소총이 된 거지. 완전히. 자, 근데 이게 사실 러일 전쟁 얘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네네. 우선 러시아군이 패배하긴 했는데 사실상 이때는 반대지. 아까 완전 반대지. 앞에. 튀르키예하고 러시아 전쟁과 반대지. 그렇죠. 졌는데 일본군이 훨씬 많이 완전 이겼지. 일본군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 활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했었다고요. 근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났어요. 어마어마한 시련이 이제 러시아군한테 옵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러시아한테 실현? 뭘까요? 대충 10년 지났어.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야. 자,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도 역시 제정 러시아군의 군대가 이 모신나강을 가지고 나갔어요. 고무도 당당하게 나갔단 말이야. 근데 전쟁에 나갔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모신나강의 역할이 뭐였냐? 적군한테 뺏기는 역할이었어요. 왜? 왜요? 뭐 오신나강 총 괜찮잖아. 왜? 워낙 두드러 맞아 독일군한테. 독일군하고 상대가 독일군이니까. 독일군한테 워낙 두드러 맞으니까 얘네가 총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대량으로 포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독일군이 하는 뭐냐면 모신나강 죽는 게 일이었어. 그러니까 러시아군 소총 소모량이 어땠느냐? 심할 때는 한 달에 얼마나 러시아군이 소총을 잃어버렸겠어요? 한 달에. 한 달. 딱 한 달. 한 달.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숫자라. 한 10만 정? 10만 정. 조금 더 써. 15만 정? 15만 정. 조금만 더 써. 18만 정? 24만 정. 24만 정이면 웬만한 나라의 보병한테 다 보급할 수 있는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당시에 진짜로 총 없이 전선 나간 애들도 있었어요. 야, 나가서 일단 기다려봐. 그럼 총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때 러시아군의 그 전설이 생긴 거구나. 일단 총 없이 나가. 앞에서 총 떨구면 그때 가지고 가. 그러니까 클립 하나씩 준 거야. 이때부터. 야, 일단 가서 기다리고 있어봐. 그럼 올 거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네 앞에 가 죽잖아. 그럼 그거 스파에서 쓰면 이래. 그때 그럼 독일군은 카고파를 썼나? 모우저를 썼지. 카고팔은 아니어도 카고팔의 전신인 모우저를 썼고 그다음에 러시아제 모신나강을 워낙 많이 노획해서 이것도 제식으로 편제가 돼요. 독일군 편제. 여기 사진 보시면 당시 독일군 병사 사진들인데 모신나강 갖고 있어요. 이거 잘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그 오른쪽에 있는 부대는 다 모신나강 갖고 있어요. 저 부대가 전부 다 모신나강 부대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기네가 만든 총을 뺏겨서 그 총에 맞아서 죽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요만큼은 있겠다. 야, 독일군이 그래도 우리 총 좋으니까 우리가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군이 생산량을 늘려요. 그거 막 한 달에 막 70만 정씩 막 이렇게 갖다 하는데도 이게 그래도 부족해. 어느 정도였냐? 왜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동맹국이 오스트리아였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또 얘네가 그때 거지여가지고 총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독일군이 모신나강을 싹 걷어다가 줘. 야, 이거 써보니 괜찮더라. 한번 써봐. 고맙습니다, 형님. 그러고 썼어 얘네가. 그런데 러시아는 환장하는 거지. 그치. 총만 생산해서 줬다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이때 무슨 조치를 내리냐? 야, 딴 거 상관없이 빨리 우리가 살 수 있는 총 다 사. 그래서 무조건 다 총을 일단 뿌려. 그러니까 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외국 총 사면은 탄약 호환이 안 돼요. 그렇지. 야, 그럼 탄약 호환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골치 썩을래? 아니면 너 나가서 죽을래? 총 없어서.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뭘 들여오냐?
일본한테 75만 정이 넘는 30식하고 38식 소총을 수입을 해요. 하필 일본한테 수입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이야. 전체적으로 1차 대전 기간에만 러시아군이 소입한 외국제 소총이 246만 정이에요. 엄청나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제 총기를 막 사들이잖아요. 막 이런 와중에 여기에 미국이 끼어들면서 굉장히 기묘한 얘기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미국이 끼어들 만한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자, 러시아가 본 거야. 자기네 생산량이 형편없어. 아무리 그래도. 근데 딱 봤어. 돌아보니까 제일 총을 빨리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보니까 미국이 눈에 들어. 어마어마한 생산량. 어마어마한 총기 회사들이 있잖아, 미국에. 이때 당시에는 아직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냐? 일단 미국제 소총을 주문을 했어요. 윈체스터사한테. 윈체스터. 튀르키예한테 맞아보니까 아프더라. 그렇지. 그거야. 거기서 좀 발전된 형이 있었어요. M189라고. 요거를 이제 대량 한 29만 정 정도 일단 드려. 저것도 이거네. 근데 미국이 여기서 마케팅을 했다고. 어떻게? 이거를 주면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 애들이 저기 모신나강 못 써요? 총탄 좀 샘플로 줘보시죠. 라고 해서 그 총탄에 맞게 개량을 해서 29만 정을 줬어. 미국은 이때부터 그렇게 됐구나.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러시아가 어떻게 돼? 뻑간 거야. 뻑가지. 이런 거야. 미제는 달라. 미국은 달라. 미제는 다르다. 이때 나온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제는 똥 빼곤 다 좋아. 똥도. 근데 이거는 진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안이네. 그렇죠. 정말 수백만 군사가 쓰고 있는 이 총에 탄이 호환되는 총을 주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미국한테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모신나강을 생산하기로. 그래서 두 개의 유명한 총기 회사가 여기서 뛰어듭니다. 레밍턴하고 웨스팅하우스라는 두 회사. 레밍턴에는 150만 정, 웨스팅하우스한테 180만 정을 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 주문이 뭐냐? 탄약 1억 발. 와, 화끈해. 탄약까지 사는 거구나. 화끈하게 탄약 1억 발. 그러니까 이 두 회사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완전 로또죠. 로또지. 아니, 한 발당 1,000원만 해도 1,000억이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문을 누가 했어? 아무리 유럽의 변방이라고 하지만 이게 제정 러시아 제국이 엄청나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일단은 돈 떼먹힐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얘네도 근데 사실 당시에 그렇게 생산량이 좋은 게 아니었는데 이때부터 레밍턴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엔지니어를 갈아넣었습니다. 완전히 믹서기에 갈아넣어요. 주문 폭주하는데 지금이야 물 들어왔을 때 너 줘야지. 그렇죠. 뭐 일요일도 없어. 하는 거야. 그래서 1915년부터 하거든요. 1915년부터 모신나강을 생산하게 되는데 17년 1월 말까지 레밍턴이 84만 정, 웨스팅하우스가 77만 정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 생각보다 많이 못 만들어.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설비가 모자랐고 인원도 모자랐고 계속해서 지금 채용 공고를 내는데 애들이 들어와서 갈려서 나가거든. 갈려서 만신창이가 나가 그거 메꾸는 거 바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야 저 회사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야 뭐 성과금 얼마 준다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이거 못 가겠다는 거야. 완전 3D지. 그렇죠.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 미국이 이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좀 멀어. 이거를 러시아까지 보내주는 것도 이제 이게 문제다. 그렇지. 실제로 1917년 1월 말까지 러시아에 전달된 물량은 35만 정밖에 안 돼요. 와, 아직도 그 태평양 한가운데나 아니면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오고 있거나.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 창고에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지. 그래서 미국한테 뭐라고? 야, 너네 인원하고 설비를 차라리 넘겨. 여기서 만들면 되잖아. 현지 생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럴까 했어요. 처음에. 17년 1월에 정식으로 공문이 갔어요. 야, 너네 설비하고 인원을 차라리 여기로 오면 우리가 여기서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필요한 인원은 엔지니어들이 가서 교육시켜갖고 뽑아내면 되잖아. 여기 전부 다 뭐 다 숙소 줘놓고 다 할 테니까 여기서 해라고. 그래서 그럴까라고 했다고. 그럴까라고 했는데 불과 한 달 이후에 모든 걸 뒤바꿔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전쟁이 끝났나? 아니지. 17년 2월. 17년 2월. 러시아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났구나. 이 피해 일요일 사건 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정 러시아 정부가 무너지고 임시 정부가 들어요. 이때 그 무너졌을 때 그 유명한 분, 거시기로 유명한 분이 그때 그렇죠. 제정 러시아 말고. 한 큐에 가셨죠. 그거 아직도 그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라고. 이게 뭐 가짜라는 소문도 있고. 그러면 네. 혁명이 일어나서 정부가 뒤바뀌었으면 전 정부의 것을 야 우리가 의도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는 안 하고 막상 일단은 계속하겠다. 어차피 지금 전쟁 계속하고 있으니까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입금이 제때 안 돼요. 자꾸 미뤄지는 거죠. 그렇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문이 더 들어왔거든. 330만 정 만들기 위해서 업체들이 투자했단 말이야. 근데 100만 정 대충 돈 받고 이렇게 됐어. 이때 난리가 났다고. 야 이거 뭐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업체들도 이제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 된다고 이거 정부가 나서서 이거 보증을 해줘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알았다.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러시아 임시 정부하고 얘기가 오가던 와중에 질질 끌렸는데 여기서 또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어. 최악의 사태가 뭐야?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이때 이제 공산당이 드디어 빨갛게 변해가는 그렇지 거야. 그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권이 바뀐 게 아니죠.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 이건 미국과는 완전 나가리네. 그렇죠. 그 다음에 1918년 3월에는 아예 독일하고 휴전 협정을 해버린다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발을 뺐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쟁이 끝났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총이 필요 없지. 그렇죠. 그래서 두 회사가 이제 자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나서요. 사줘 이걸 조금. 웨스팅하우스에서 20만 정 사주고 레밍턴에서 60만 정을 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세 발의 피지. 그렇죠. 몇백만 정 지금 예약을 해놨었는데. 근데 레밍턴 입장에서는 당시 돈은 어마어마한 돈, 30만 달러 적자를 봤다고. 근데 이게 미국 정부가 그나마 나서서 그렇지 만약에 그냥 적자 떠졌으면 이 두 회사는 완전히 그냥 나가리가 되는 거지. 그치? 하여튼 이제 미국이 이걸 구입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뭐 어디다 써? 그 총 어떻게 해 그러면? 대충 훈련용으로 써요. 그다음에 약 7만 7천 정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내요 또. 왜요? 볼셰비키 혁명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었어? 적백 내전이 있었죠. 내전 있었지. 적백 내전 있었죠. 그래서 왕정 이 지지파와 공산 지지파가 싸웠는데 이 왕정 지지파한테 그 총을 그쪽으로 줬구나. 총을 주려고 해. 이때 이제 체코 군단이 있었거든. 이 체코 군단이 공산 정권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 체코 군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보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 정권 견제하기 위해서 병력도 파견해. 이거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미국이 8천 명 정도 파견해요. 내전에 미국이 파병을 했었어요? 일단은 뭐 전투에 참가한 건 아닌데 미국이 러시아 내에 투자한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있었어요. 여기 간 미군한테 이제 모신 나강을 줬다고. 이건 모신 나강에 미국이 연관돼 있다는 건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모신 나강이 이야기가 사연이 많은 총이었네. 굉장히 많은 총이죠. 근데 모신 나강 하면 네.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하고도 접점이 있어요. 모신 나강. 독립운동하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모신 나강이 이 시기에 독립군한테 넘어가요. 미국에서? 예, 아니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 체코 군단에 총을 줬잖아요. 내전에 줬죠. 근데 이 체코 군단이 그 중에 상당량을 우리 독립군한테 팔아요. 약간 그런 거네요. 남베트남한테 미국이 지원해줬더니 그 무기 팔아난 아니 그런 거하고 조금 달라. 그래? 돈도 돈이었겠지만 이게 당시 이게 체코가 오스트리아로부터 겨우 독립을 했거든. 신생국이었어. 근데 딱 보니까 조선이란 나라에서 애들이 와서 무슨 독립운동을 한다는데 식민지 벗어나려고. 이심전심이 좀 있는 거야? 그게 좀 있었어. 그게 좀 있었어. 그냥 총 파는 게 아니라 박격포, 권총, 기관총까지 팔아보죠. 그다음에 탄약도 상당수 넘겨준다고. 이게 당시에서 이 독립군들이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총을 얻기 힘든데 그렇죠. 굉장히 당시에 좋은 가격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냥 바가지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가 어떻게 됐든 총이 필요한 독립군인데 그럼요. 이 기관총하고 중화기까지 넘겨줬다는 건 그럼요.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이제 뭐 이 무력 독립운동가도 있지만 자금을 지원해 주신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돈이 있으면 뭐하냐 무기를 못 구하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동구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체조 선수들이 나오면 체코 선수들은 왠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고마움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 체코가 넘겨준 총 상당수가 미국에서 만든 모신 나강이었을 거다. 그런 추측이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 모신 나강이 이 정도로 많이 만들어졌으면 러시아 내에서도 수백만 정이지만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다른 나라에도 좀 퍼졌겠네요? 일단 아까 이제 모신 나강을 굉장히 재미를 봤던 나라가 독일이었죠. 독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나게 노획을 해서 같은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굉장히 많이 원조를 해줘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독일 해군이 의외로 이걸 많이 썼어요. 1914년 11월에 이미 7천 정 정도가 독일 해군이 써요. 독일 해군도 함정에 기관총이 있었거든. 근데 함정에서 기관총 쓸 일이 뭐가 있었냐면 기뢰 떠다닐 때 기뢰를 기관총으로 쐈다가 턱 쏴서. 근데 전선에서 지금 기관총이 모자르잖아.
다 떼다 글로 보내고 어떻게 했냐? 기관총 대신에 모신나강을 2자리씩 줬다고. 저격으로 맞추라고. 이걸로 맞추라고. 훈련도 되고 좋겠네. 그래서 이걸 줬어. 아 그럼 기뢰를 모신나강 같은 7m탄, 8m탄으로 이렇게 쏘면 터져요? 터져요. 바로 터져요. 그리고도 워낙 많이 노획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핀란드에 팔아요. 아 핀란드에? 네. 이 러시아는 약간 이 정도 되면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다. 독일군한테 노획당해서 자기 군사들 죽고 헝가리, 오스트리아한테 또 넘겨주면 또 적국이니까 또 근데 당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군이 갖고 있던 모신나강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프랑스군한테 넘어가거든요. 근데 프랑스군이 이걸 또 핀란드한테 팔아요. 결국 그 핀란드가 러시아하고 싸우는 그렇죠. 겨울 전쟁이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0년 만에 또 전쟁이 터지잖아요. 2차 대전이 2차 터지죠. 대전이죠. 자, 이때 이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또 어마어마한 모신나강을 또 주서요. 네. 이때는 이제 모신나강 M1891330 모델이에요. 아마 요 모델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당시에는 2차 대전 초반에는 독일하고 핀란드하고 사이가 좋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핀란드한테 넘겨줘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핀란드는 자국에서 생산한 모신나강이 한 종도 없어요. 아 진짜? 다 누가 주고 러시아군한테 뺏은 거야. 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만약에 네. 정말 좀 질이 떨어지고 잘 안 맞는 총이었으면 모르는데 네. 모신나강이 나름 잘 맞는 총이었잖아요. 아,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 받은 총을 그냥 쓰진 않고 어. 총열이나 이런 거는 좀 바꿔 꼈어. 개조를 해요. 네. 특히나 핀란드들이 무서운 게 총열은 자기네가 공업력이 약간 부족하니까 총열을 어디서 주문해서 수입하느냐. 독일하고 스위스 애들한테서 총열을 받았다. 걔네가 총열을 만들어서 줬거든. 그걸 낀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러시아 쪽 오리지널보다 훨씬 품질이 좋아요. 그리고 핀란드 하면 왠지 원래 저격을 제일 잘하는 나라의 기본이 사냥이잖아. 그렇죠. 핀란드 그 새하얗게 덮인 랩랜드에서 사냥하던 애들. 사냥하는. 그래서 핀란드제 모신나강은 또 소련제 오리지널하고는 또 다른 품질을 한다. 그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폴란드 역시 러시아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그거 덕분에 나중에 프랑스가 원조를 해줘요. 그때 엄청난 많은 모신나강을 사용하죠. 근데 이 모신나강이 엄청나게 패밀리가 많아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 이 모신나강이 계속 근데 가면 짧아져요. 그러네요. 너무 기니까 대전이 되면서 좀 짧아지고 독일군도 모신나강을 엄청 많이 씁니다. 저기 보시면 모신나강 죽고서 좀 많이 주셨네. 굉장히 좋아하는 독일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신나강 가지고 이제 저격을 하는 그런 병사도 있습니다. 근데 저격을 하는데 자세가 좀 특이하네. 이게 좀 먼저 이렇게 보는 거지. 보고 나서 이렇게 쏜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남 좋은 일은 많이 시켰어요. 모신나강이. 그러네. 폴란드도 사실 러시아 제일 싫어하는 나라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엄청 싫어하죠. 근데 그런 나라들의 모신나강 다 갔네. 그렇죠. 그래서 그 총탄이 나중엔 다 소련군한테 가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네. 모신나강은 이제 러시아에서도 뭐 그냥 뭐 옛날부터 쓰던 총 이 정도. 소련 본국에서 48년까지 생산은 됐어요. 근데 이때면 이제 뭐 SKS 나오고 AK-47 나오려고 폼 잡을 때니까 더 이상 안 했고 대신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동국군으로 편입된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생산이 좀 됩니다. 뭐 폴란드, 불가리아,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북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공산권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썼다고 봐야겠네. 예. 왜냐하면 얘네들도 바르샤바 조약 기구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총탄이 호환이 돼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총이 규격화돼야지 정말 동맹으로서의 어떤 정말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때 당시 동유럽 국가들이 공업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니까 일단은 만들기 쉬운 것부터 만들어라. 일단은 만들기 쉬운 것부터.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었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대부분 50년대 경우에 따라서 60년대까지 모신나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생산된 총은 거의가 이제 모신나강 가장 후기형 뭐 M1944인데 이 여러분 6.25 전쟁 때도 북한하고 중공군이 모신나강 썼죠.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 북한 열병식 할 때 맨 처음 나오는 게 걔네 6.25 때 뭐 참전했던 그 부대 재현하는 건데 걔네들 다 모신나강 들고 있어요. 파파샤만 하는 게 아니구나. 네, 모신나강 들고 있고 원래 파파샤보다 모신나강을 훨씬 많이 썼죠. 그러니까 소대 규모의 뭐 하나 정도가 파파샤고 나머지는 모신나강 들고 뛰는 그렇죠. 예. 그다음 베트남 전쟁 같은 분쟁에서도 60, 70년대까지 굉장히 많이 모신나강이 보였어요. 요 베트남 전. 그다음에 이 모신나강이 어디로 또 들어갔냐면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이게 여러분들 중동 국가들도 의외로 사냥 엄청 많이 합니다. 그것도 그거고 중동 국가들이 멀리까지 뚫려 있는 그렇죠. 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총신이 길고 멀리 나가는 총이 좋긴 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볼트쇼성 총이 굉장히 인기 많았고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나라냐면은 남자라면은 총을 쏠 줄 알아야 된다. 사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모신나강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냥을 하는구나.
뭘 잡아요? 낙타 잡아요? 왜냐하면 양 키우는데 늑대 오면 그렇거든. 방어용 사냥도 필요하겠구나.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아무튼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모신나강이 전 세계에 퍼졌고 심지어 8, 90년대까지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서 보여줬던 총이 모신나강. 8, 90년 되면 AK가 많이 퍼졌을 때 아니었어요? 아, 그래도 사실 AK는 닭 한 마리, 얘는 닭 한 반 마리. 뭐. AK 2개 사면 2+1으로 그렇죠, 그럴 수도 드립니다. 있죠. 이게 워낙 많이 만들어졌고 총탄도 워낙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일단 총이 급한 사람들한테는 다 갔어요. 한 미국에 1억 발씩 주문했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이 모신나강 이렇게 제가 근데 한 거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죽음의 숙녀 네. 소련의 저격수도 모신나강을 썼고 다 모신나강.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전지현 씨라든가 뭐 김옥빈 씨가 등장해서 저격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게 물론 당연히 죽음의 숙녀가 총을 잘 쐈겠죠. 네. 잘 쐈겠지만 잘 맞아야지 사실은 저격용 총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적용용 총은 좀 손을 봐요. 일단 총신도 손열을 보고 네. 그다음에 방아쇠 압력도 굉장히 가볍게 하죠. 방아쇠 압력 가볍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모신나강은 그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손을 봤을 경우에 저격용 총으로도 훌륭하게 사용이 되는 총이에요. 손색이 없어요. 굉장히 손색이 없는 총이에요. 그 손색이 진짜 없는지 특별 여자 아나운서 게스트가 네. 쏘는 시간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모신나강에 대해서 정말 그 기구한 사연, 어떻게 보면 러시아인들이 치근하기까지 한 모신나강의 사연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경례 건태.